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9쪽입니다. 시작합니다. 명제 부분 역시 정의를 시작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명제를 우리가 명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연결한 이면으로 연결한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Q이면 P이다.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을 바꾸었죠. 그죠?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만든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만든 명제를 주어진 명제 P이면 Q다라는 명제 역명제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어진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을 해서 만든 명제, 즉 뒤에 거를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을 합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낙휘면 나피이다.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각각 부정하고 위치도 서로 바꾼 명제, 이것을 P면 Q다라는 명제의 대우 명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기본 명제는 요거예요. 가정과 결론, 가정이 P, 결론이 Q라고 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명제 Q이면 P다라는 명제를 주어진 명제 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먼저 이 화살표만 보세요. 그리고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거꾸로 화살표를 보내고 그리고 부정을 한 명제, 즉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았더니 가로 방향으로 Q이면 P다라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 여기서는 가정이 Q고 결론이 P예요. 그것을 바꾸면 처음 주어진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역자는 한자어로 거스를 역자, 거꾸로 역자라고 이야기해서 가정과 결론을 거꾸로 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방향엔 역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이 명제 Q이면 P다라는 명제의 대우 명제를 살펴보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니까 not P면 not Q다가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는 대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또 P면 Q다로부터 만든 대우 명제,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을 하면 처음 주어진 명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는 서로 대우인 관계가 있고요. 가로 방향으로는 역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문제 1번 볼까요? x가 4보다 크다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 루트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명제의 역과 대우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정과 결론을 찾아야 돼요. 별거 아니죠? 이면 앞에 잘라주세요. 그리고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역 명제는 바로 뭐가 된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세요. 루트 x가 2보다 크다이면 x는 4보다 크다이다. 이것이 역이 되겠죠. 그 다음 대우 명제를 볼까요?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각각 다 부정하라 그랬어요. 즉 루트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크지 않다. 부정하면 크지 않다 이렇게 되죠. 크지 않다를 한꺼번에 쓰면 작거나 같다.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어떤 게 성립한다? 앞에 거를 부정한 거 성립한다가 아니라 우린 대우만을 살펴보고 있죠. 가정을 부정을 하니까 x는 4보다 크다가 아니다. 즉 x는 4보다 크다가 아니다는 작거나 같다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가 됩니다. 그 다음 큰일 났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이거는 가정이 뭐냐면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꼭 이면으로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은이라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명제를 볼까요? 역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쓴다, 거꾸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다. 즉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직사각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우명제를 봅시다. 뭐 단순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직사각형, 가정, 정사각형, 결론. 뒤에 거를 부정. 정사각형 부정하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을 부정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것도 화살표로 나타내서 정사각형, 화살표,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면 화살표,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은으로 돼 있어도 가정과 결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올 게 왔습니다. 이 짓을 도대체 왜 했느냐? 가정 결론을 바꾸고 부정을 하고 그런 걸 왜 했느냐?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하이라이트 빨간색 별표가 3개 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3개. 왜 3개를 하느냐?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해요.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 버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낙퀴면 납이다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참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도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즉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 P면 Q이다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이것은 가정으로부터 결론의 사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결론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복잡한 식이다. 어려운 식이다. 그래서 직접 이것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럴 때 결론을 부정하는 게 더 단순화된다면 보이는 식이 쉽다면 이 결론을 부정해서 P가 아니다. 가정이 부정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증명함으로써 증명하는 방법. 그것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수학에서 조금 복잡한 식들을 증명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P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도록 화살표가 나가도록 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즉 이게 참이려면 집합 P보다 집합 Q가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대우명제가 성립한다. 대우명제도 참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해줄 수 있거든. 자, 봅시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납피라는 것은 뭐예요? 납피가 아니라 대우명제에 있는 요 명제의 대우명제는 뭐가 된다고? 낫Q가 되겠죠. 낫Q이면 납피이다라며. 그러면 낫Q이면 납피이다. 즉 Q의 무슨 집합? 여집합과 P의 무슨 집합?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자 그림에서 보이나요? P의 여집합 부분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P의 여집합 부분은 어딜 얘기하냐면 P의 바깥 부분,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즉 P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이 해갖고 바깥에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죠? 여기 색칠한 부분 의미, 색칠이 아니라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한 P의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Q의 여집합은 Q의 바깥 부분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즉 Q라는 집합의 바깥 부분이니까 Q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큰지 금방 보여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 작은 거의 바깥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게 금방 보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는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는 낙Q면 낙P이다.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1번을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수학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증명 방법이에요. 됩니까? 자, 요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 요렇게 쓰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대우 명제를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물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식 참일 때 증명하라,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 하겠죠. 대우 명제를 이용하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 2면 잘라주세요. 가정이 뭐야? n제곱이 짝수가 가정이에요. 그러면 n도 짝수이다가 결론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그럼 뭐야? 자, 이거는 대전제라고 이야기해요. 전제 앞에 있는 커다란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대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전제는 명제의 이 대우를 할 때 손대면 안 돼요. 이것은 전체 집합이거든. 전체 집합 조건 안에서 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제의 이 대우를 한다고 해서 전체 집합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n제곱이 짝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정을 이용해서 n도 짝수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n제곱이라는 식이 복잡한 식이에요. 그죠? n제곱이 복잡한 식이야. 그것을 이용해서 단순한 식 n에 대한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어려워요. 이럴 때 뭐를 쓴다? 그렇죠. 이럴 때 바로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 자, 대우를 써볼게요. 그러면 대우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전체 집합 대전제는 손대면 안 되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 뒤에 거 n이 짝수이다. n이 짝수. 도가 아니라 주어로 바뀌니까 은으로 바꿔야겠죠. n이 짝수 은는이가로 바뀌는 거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부정을 해야겠죠. 짝수가 아니면 자연수 집합에서 무슨 수야? 홀수죠. n이 홀수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결론을 여기에 가정을 부정한 걸 써야 돼요. n제곱이 짝수다. 반대말 부정을 하면 뭐가 돼?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할 겁니다. n제곱이 홀수이다. 요거를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즉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바로 요거 n이 홀수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제곱한 것이 이면 잘라주고요. 제곱한 것이 홀수인 걸 보여주면 우리의 목표 달성됐다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n이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홀수의 특징은 뭐야? 그렇죠. 2 곱하기 자연수. 2 곱하기 n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얼마? 1의 꼴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기서 k의 값은 어떤 값을 가져? 0, 1, 2 이런 수의 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이용해서 n홀수라고 하면 이렇게 둘 수 있을 것이고 n제곱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을 계산해 보면 물론 그냥 이렇게 n제곱이라고 하면 홀수 짤수의 모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타나려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얼마? 이런 꼴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n에 대한 식을 2k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n은 뭐라 그랬으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제곱을 하라는 이야기. 됩니까? 자, 완전 제곱. 앞에 거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2는 4k 제곱. 2배 앞뒤 곱하면 얼마? 2k에 1 곱하고 2 곱하니까 4k. 뒤에 거의 제곱은 얼마? 1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2로 묶어낸 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네. 그래요? 2를 묶어냅니다. 거기서 그러면 2를 묶어내고 나면 2k의 제곱 플러스 4k는 뭐가 돼? 2k. 그리고 뒤에 1이 남았네. 자, 지금
K는 뭐라 그랬으니까 K는 0 또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K제곱 0을 제곱해도 0이고 0을 2에다 곱해도 0이고 다 0 더해도 0이고 0이 되거나 또는 자연수를 제곱한 다음에 2배해도 자연수고 2에다가 자연수를 곱해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더해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또는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0, 1, 2 이런 수가 된다는 얘기. 그 이야기는 뭐야? 주어진 수가 2 곱하기 0 또는 자연수 플러스 1의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의 꼴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 수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그렇죠. n제곱도 홀수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한 거야. 그러면 끝났죠. 주어진 거 가정 n이 홀수라고 했더니 n 제곱한 게 홀수다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려는 게 이게 아니었죠. 이 명제의 대우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우리가 지금 참이므로 그렇죠? 처음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것을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복잡한 가정으로부터 간단한 모양의 결론을 증명해내기는 어려워. 왜? n제곱이 복잡한 식이니까 이 n제곱으로부터 n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n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n제곱에 대한 조건을 찾아내는 거. 역이네. 역은 주어진 명제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우 명제를 증명함으로써 처음 이야기가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찬찬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쉽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겁니다. 느낌이 오면 끝입니다. 끝. 문제 2번입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하셔. 이건 문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는 대전제로 손대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이건 전체 집합이니까 n제곱이 홀수 요거야 요거. 이면 잘라주세요. n도 홀수이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 뭐야? 전체 집합 안에서 제곱한 게 홀수면 주어진 수도 홀수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야. n제곱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의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이럴 때 뭘 쓴다? 대우를 증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를 살펴봅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결론을 부정한 걸 앞에다가 써. 결론이 뭔데? n이 홀수 그랬습니다. 앞에 와서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도가 은는 이가로 바뀌면 되죠. n2로 씁시다. 그래서 n이 홀수이면 부정을 했으니까 홀수의 부정은 뭐야? 그렇죠? n이 짝수이면으로 부정돼야 되네.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짝수이면 자 가정 부정한 것을 뒤에다 씁시다. 가정 앞에 있는 거 n제곱이 홀수이다.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자연수에서 홀수 아니니까 짝수겠죠? 그래서 n제곱도 짝수이다. n제곱도 짝수이다가 바로 대우명제가 될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 요거네. 짝수이면 주어진 거 짝수다. 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 가정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n이 짝수라고 해보자. n이 짝수라고 하면 n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2 곱하기 k의 꼴로 쓸 수 있다는 거야. 0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자연수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k는 자연수 이러면 되겠다. 그죠? 자연수. 2 곱하기 자연수의 꼴로 나타난다는 게 짝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n이 2k니까 n제곱을 살펴봅시다. n제곱은 그냥 n으로 두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양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n하고 똑같은 값인 2k를 대입해야겠다. 자, 2k를 대입합니다. 2k를 전체를 제곱해야겠죠. 전체를 제곱하면 2는 4k제곱이 됩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하려면 우리가 2를 묶어내고 이야기해야 돼요. 2를 묶어내면 속에 남은 것은
2K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 괄호 속 소괄호 속을 봅니다.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에다가 2배 하면 자연수. 자연수를 제곱해도 뭐가 돼? 자연수. 그래서 이거 전체 계산한 것이 바로 자연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수를 가만히 쳐다봐. 2 곱하기 자연수야. 2 곱하기 자연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불러? 짝수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n제곱도 짝수가 된다는 이야기. 바로 뭐야? 우리가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했더니 대우 명제가 뭐가 돼버렸다? 참이 돼버렸네요. 그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원래의 명제도 뭐다? 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대우 명제가 참이면 처음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결론을 쓸까요?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가 참이 되기 때문에 참이므로 같은 이야기예요.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된다? 주어진 명제도 참,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가정이 복잡하고 결론이 간단하면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 증명하기는 어려워. 이럴 때는 거꾸로 이야기해야겠네. 그냥 거꾸로 역을 이야기하면 안 돼. 반드시 뭐? 대우.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면 대우를 통한 증명은 잘하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증명하시오. 다음을 증명하시오. 곧바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이면 잘라주세요. 이면 잘라주고 앞에 거 요거 이면 앞에 있는 요게 가정이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요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봐요. 0이 아니면 어쨌다고? 뭐 별수 할 얘기가 없어. A 곱하기 B 복잡한 식이야. 복잡한 식으로부터 낱낱이 각각의 간단한 식의 모양 A, B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증명 어렵다 그랬어.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뒤에 거를 부정해봐요. 요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자고. 요 명제의 대우 명제. 요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면 대우가 뭐냐면 뒤에 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A가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0이다. 그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돼? 또는이 됩니다. 그죠? 또는 B가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B가 0이다. A는 0, B는 0. 훨씬 더 간단한 식이잖아. 그렇죠? 요거 이면 그렇죠. 요게 한 문장입니다. 한 조건입니다. 요게 성립한다면 결론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가 아니다니까 A 곱하기 B는 0이다. 요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요것은 뭐 풀이하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것은 어떨 때가 있어? A가 0 그리고 B가 0 그리고를 연결시키면 A가 0 그리고 B가 0 A가 0 그리고 B가 0 아닌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0 아니고 그리고 B가 0인 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처럼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A가 0일 때 자, 첫 번째 A가 0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일 때는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무조건 성립하죠. 그럼 끝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일 때 살펴보고 B가 0일 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B가 0일 때 볼까? B가 0일 때 보면 A 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A 곱하기 B도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한다면 두 수를 곱한 것은 항상 0이다라는 것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는 A 또는 B가 0이면 A 곱하기 B는 항상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 그러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된다?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됩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서. 그죠?
이런 거 증명할 때 얘기할 때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야. A 곱하기 B라는 식이 각각 A, B에 대한 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이야. 이럴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간단한 조건으로부터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쉽다. 이런 문제가 대우를 이용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자, 다음 이야기로 귀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해보면은 할만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직접 찾아내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가정에서부터 어쩌고저쩌고 말을 만들어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쓰는 증명법, 그것을 간접 증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증명법은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직접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 쓰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대우를 이용한 방법 앞에서. 그렇죠? 대우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 옆집 아이 또리는 참 착한 아이다. 그거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러고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짓말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말이 참말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틀린 말이 나와.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참인 명제를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더니 거짓인 명제가 돼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렇다면 주어진 말이 참이다라는 얘기.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차라리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일단 귀류법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기나 한번 할까요?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그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버려요. 대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랬더니 결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돼버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부정했던 그 부정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여서 증명하는 방법, 이와 같이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입니다. 귀류법을 이용하여라는 말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래요. 야, 이거 머리 아프다, 그죠? 자, 이렇게 수에 대해서 특정 수의 범위가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수의 집합을 뭐라고 본다? 수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본다? 그렇죠? 실수의 범위가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딸랑 이야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루트 2가 무리수 뭘 가지고 증명을 해? 할 얘기가 없어. 자, 이건 어떨 때 나온 거냐면 사실 유리수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무리수의 반대 대칭적인 개념으로 있는 게 유리수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실수집합에서 무리수를 제외한 수는 유리수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유리수만을 알고 있을 때 루트 2라는 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형태를 보여준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증명법이니까 한번 흐름을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로부터 시작합시다. 부정을 하는 거야. 물론 전체 집합이 실수니까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은가.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의 특징을 써서 루트 2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즉 루트 2는 P분의 Q, 유리수의 특징이 바로 요거죠.
자연수분의 자연수. 자, P와 Q는 무슨 수? 자연수입니다. P와 Q는 자연수. 즉 자연수분의 자연수. 물론 이게 양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연수분의 자연수의 꼴로 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유리수의 특징이야. 하나 더. 자연수분의 자연수인데 P와 Q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냐면 P와 Q는 서로 소, 서로 닭, 서로 양, 서로 말이 아니고 서로 소입니다. 즉 서로서 무슨 관계에 있어? 1 이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꼴로 표시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리수의 특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의 유리수죠. 양수 유리수의 특징이에요. 양의 유리수.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포인트는 여기에 도달할 거예요. 서로 소란 말이 위배가 되도록, 위반이 되도록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전제 조건 하나 더. 루트 2라는 요수는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수다라는 성질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2라고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준비 끝. 달려봅시다. 지금 우리가 서로소라는 것에 위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서로소라는 것은 1, 2외의 공약수가 없다. 공약수, 공배수 얘기하려면 주어진 수를 곱하기의 꼴로 표시해야지 돼요. 그죠? 그래야지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즉 루트 2는 약수의 꼴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루트 2를 없애는 쪽으로 작업을 해갈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양변에 P를 곱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Q는 루트 2P가 될 거예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루트 2는 우리가 약수 배수를 몰라. 잘 모르는 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루트 2를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요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식의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Q의 제곱은 루트 2 제곱한 건 2인 거 안 되면 2 곱하기 P제곱의 꼴로 표시될 겁니다. 이제 약수 배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냐? 식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좌변 Q를 제곱한 거는 2 곱하기 P제곱, P는 지금 P와 Q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P제곱에서 P제곱도 자연수일 거고요. P제곱도 자연수일 거고, 그럼 우변은 뭐가 된 거야? 2 곱하기 자연수의 꼴이 됐잖아. 그래요? 2 곱하기 자연수니까 Q제곱이 바로 무슨 수라는 얘기야? 2의 배수. Q제곱은 2의 배수, 즉 짝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짝수. 됐습니까? Q제곱이 2의 배수 짝수예요. Q제곱이 2의 배수면 Q가 만약에 홀수라고 이야기한다면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돼야 되죠. Q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Q도 뭐일 수밖에 없는가? 홀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Q가 홀수이면 Q제곱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그럼 짝수 곱하기 짝수에서 짝수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짝수이고, 따라서 바로 뭐가 된다? Q도 짝수가 되는 겁니다. 자, Q가 짝수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짝수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써보자. 짝수니까 Q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 곱하기 K.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죠. K는 자연수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구한식을 또로롱 1번식이라는 데다가 대입을 시켜봅시다. 1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1식에다 대입하면 Q자리에 2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바로 Q제곱은 2K의 전체 제곱, 즉 4K제곱이 되고요. 4K제곱이 2P제곱이거든.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요 주어져 있는 요 밑줄 그은 부분에서부터 양변을 2로 약분합니다. 양변을 2로 약분하면 4를 2로 약분하니까 2 곱하기 K제곱. 2 곱하기 K제곱은 P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K제곱 자연수라고 그랬죠. 2 곱하기 자연수를 했으니까 P제곱도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됐네요. 2 곱하기 자연수니까 P제곱도 짝수이고, P제곱이 짝수면 P도 짝수가 되는 거야. 뭐야 지금 찾은 결론만 밑줄 그어보면 바로 Q도
도 짝수 P도 짝수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처음에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 아니야? 서로소는 1 이외의 공통약수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P도 짝수가 되고 Q도 짝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 다 짚읍시다. 지금 우리가 얻은 결론은 바로 P도 짝수, Q도 짝수야. Q도 짝수. 이것은 모순이다. 이 모순은 왜 생겼냐? 바로 처음에 이야기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이 출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한 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증명할 때 그 이야기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무리수이다 할 얘기가 없다. 그럼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한 게 틀렸다. 처음에 이야기가 맞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됩니까? 이게 바로 귀류법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난이도 상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요거 뭐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가로 빈칸 넣기밖에 못 내겠다, 그죠? 서술형으로 내면 이거 다 해라 그러면 참 재밌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증명해 보도록 하시고요. 문제 4번 한번 더 해봅시다. 문제 4번은 앞에 거보다 매우 쉽습니다. 봅시다. 귀류법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쓰는 게 좋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할 게 없어. 대책이 없어. 이럴 때 귀류법을 쓰는 거야.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 보는 거야. 부정을 해보면 자,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보는 거야. 전체 집합이 실수니까 실수 집합에서 무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라는 얘기야? 루트 2가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는 이야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또 시작해야겠죠. 유리수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1 플러스 루트 2가 어떤 m이라는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m은 유리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쓸게요. 여기다가 루트 2는 무리수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 나누기 할 땐 0 제외입니다. 한 것은 항상 유리수이다. 사칙연산 어떤 것들을 해도 항상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갑니다. 그러면 준비 끝. 갑시다. 우리가 루트 2라는 것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다. 이 식은 루트 2 양변에서 2를 빼버리면 m-1이 된다며. 그럼 이거 보면 이상하잖아. 벌써 모순이 딱 보이죠? 보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좌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좌변은 루트 2. 루트 2는 무리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m-1이야. 유리수 빼기 유리수야. 그럼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건 뭐야? 유리수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뭐가 같다는 거야?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창모 방패순. 그렇죠? 이 모순은 왜 나왔나? 이 모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바로 처음에 했던 거, 부정한 거,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닌 게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 그렇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귀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정도는 할 만하죠. 자, 수학 이야기 중에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증명법인데요. 이게 귀류법으로 하는 것이어서 잠시 소개만 할게요. 시험 범위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자, 소수가 무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소수가 무한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명제를 부정해 보자고. 부정하면 뭐야? 소수가 무한히 있지 않다. 그럼 소수가 유한계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유한계에 있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제일 큰 소수를 Pn이라고 해보고 소수를 몽땅 다 써보는 거야. P1, P2, P3 맨 마지막 제일 큰 소수 P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숫자 n을 하나 만드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있는 소수를 다 곱해. 그리고 1을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P1, P2, P3 곱하기 Pn 다 곱한 거에다 1 더한 이 수는 Pn보다 큰 수 아니야. 그죠? 적어도 이게 다 1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을 더한 거니까 Pn보다 1 큰 수예요. 그죠? 그런데 다 곱한 다음에 1 더했으니까 어쨌든 큰 수예요. 그러면 소수 중에 가장 큰 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물론 1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다? 합성수다라는 이야기. 합성수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합성수라는 게 모수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P1, P2, P3, Pn까지는 소수를 몽땅 다 곱한 거야. 그죠? 소수를 몽땅 다 곱한 거니까 이거는 소수 중 어느 거 하나로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러면 소수 중에 하나로 나눠 떨어지고 1이라는 수만 남게 돼. 그런데 합성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1도 소수 중에 하나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n이라는 게 합성수니까 1 이외의 약수를 갖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 이외의 어떤 소수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소수 중에 하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1 자신 외에는 없어야 돼요. 따라서 모순,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은 왜 생겼다고? 유한계에 있다라는 게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소수는 무한계에 있다, 무한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